일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죠. 한국은 지난해 기준 연간 노동시간이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200시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꽤 오랜 기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노동조건, 작업장 문화 등에 따라서 개별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건강이 나쁠 우려가 크다고 하죠.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긴장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사고 발생 등 신체 질환 및 사고의 위험도가 정규직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임시계약직 등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직무 스트레스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큰 데다가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때문에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긴 시간을 일하거나 위험하고 해로운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까지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고용기간이 짧다 보니 작업장 위해 요인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기도 하고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사업장은 자본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다거나 다단계 하청 구조의 말단부에 놓여 있어서 외주화로 인한 유해 위험 업무를 떠맡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 법제도적 보호장치 미비, 사업주의 무관심 및 무지, 노동자들의 낮은 조직화와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해서 안전보건의 타각지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호 정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장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권 보호 정책에서 예외 대상으로 간주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고 여러 산업안전보건 규제 정책에서도 열애가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건강은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가치이며 권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인 노동 조건이나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모든 노동자가 건강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먼저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생활의 최저선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올라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려면 의식주, 즉 충분한 먹을거리와 의복,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물질적 자원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적정한 임금 수준이 뒷받침돼야 하겠죠. 또한 안전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안전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겠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성, 이주, 청소년, 고령, 장애, 성소수자 등 안전보건 영역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 또한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예방 활동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사업장 안전과 건강위험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 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한편으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도입 등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월담의 노동이수다 오프닝에서는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첫 곡 가수 하림의 트레이닝 데이. 널 만나는 날에 나의 준비 얼마나 분주한지, 한치의 오차 없는 치밀함과 완벽한 깔끔한 나만의 코디네이션. 널 사랑하는 걸 어떻게 드라마틱 나 보여줄지, 어느 각도의 얼굴 괜찮은지, 거울 앞 내 모습 처음 보는 진지함. 사랑은 어느새 퍼져버린 중독. 너만을 위한 내 끝없는 달콤한 트레이닝 데이. 널 향해 걷는 나 어디 하나 흐트러진 데 없어. 꾸준한 노력만이 너를 얻지. 널 위해 준비한 달콤한 트레이닝 데이. 오, 오. 사랑은 어느새 퍼져버린 중독. 너만을 위한 내 끝없는 달콤한 트레이닝 데이. 널 향해 걷는 나 어디 하나 흐트러진 데 없어. 꾸준한 노력만이 너를 얻지. 널 위해 준비한 달콤한, 널 만나는 날에 나의 준비 얼마나 분주한지, 한치의 오차 없는 치밀함과 완벽한 깔끔한 나만의 코디네이션. 널 향해 걷는 나 꾸준한 노력만이 너를 얻지. 널 위해 준비한 달콤한 트레이닝 데이.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51회 방송은 반월시야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공단 뉴스로 꾸며지는데요. 오늘도 공단 뉴스 코너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우리의 단골 게스트가 나와 계십니다. 월담노조 이미숙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이미숙입니다. 네, 미숙님. 네, 오늘 공단 뉴스 전해주시기 전에 근황 토크 주제를 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또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제 근황 토크를 굳이 준비까지 하고 그러나요? 다른 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또 저희가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용현님이 뭔가 얘기거리를 가져오셨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한번 꺼내 보시죠. 네, 물론입니다. 갖고 왔고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 노동자의 건강하고 존엄한 일과 삶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할 얘기도 많은 방송이잖아요. 그런 만큼 월담의 노동이 수다에서 언젠가 한번 꼭 수다를 떨어야지 생각해왔던 주제거든요. 오, 그게 뭐예요? 운동 얘기입니다. 아하. 혹시 미숙님은 평소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신 운동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쉽게도 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숨쉬기 운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 꺼낼 뻔했는데. 아, 격에 맞지 않나요? 저희 네, 방송에? 네, 그럴 것 같아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새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그 아침에 달리기를 하거든요. 알아요. 달리기 한 지 꽤 되지 않았나요? 네, 제가 올해 4월부터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한 반년 정도 된 거죠. 대단하시네요. 사실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게 그 맘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뭐 운동이든 공부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려면 나를 둘러싼 여러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달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려면 최소 뭐 한 30분 이상 뭐 이런 운동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 달리기를 하니까 제가 원래 좀 그 아침잠이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할 채비를 하면은 6시쯤 돼요. 그럼 6시쯤 돼서 근처에 이제 안양천이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다시 원 지점으로 돌아오면은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1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운동하는 장소까지 걸어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씻고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시간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꾸준히 한다고는 하지만 2, 3일에 한 번은 사실 목표일 뿐이고 일주일에 못할 때는 이제 한 번밖에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작은 사업장으로 이 문제를 가져오면 정말로 운동할 시간이나 여력이 안 돼서 혹은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어서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노동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아니면 노동 강도가 높은 일에 종사할수록 뭔가 취미 활동이라든지 체육 활동 같은데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운동하기 귀찮아서 그런 핑계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용현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에너지를 쏟을 여력을 줄이는 가장 큰 걸림돌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나 고용 형태가 이렇게 불안정한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네. 정상 체중을 벗어나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이제 지난번 50회 방송에서 네. 한노보현 최민 활동가가 그런 말씀 해주신 네, 거죠. 그렇죠. 그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노동 조건이 그 내 몸에 고스란히 새겨진다는 그 말씀이 그때 저는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요. 뭐 아무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실권리를 말할 때도 그랬잖아요. 실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사업주나 관리자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휴게시설, 그러니까 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같은 여가 활동도 마찬가지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건강이든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이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권리, 나아가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권리가 두루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여가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 환경을 예로 들면 단순히 운동 시간이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나 거주하는 동네 근처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느냐도 이런 권리들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그 물량에 쫓기지 않고 또 사업주 눈치 보지 않으면서 맘 편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라면서 오늘 공단 뉴스를 열어보는 그 수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분위기도 바꿔볼 겸 노래 한 곡 더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캠벨의 Always in My Heart. Where do they get off telling you that I am not the least bit into you? Just tell me how the hell they can tell you they know what's in my heart. What do they get from telling you that I don't give a damn about you? Just tell me why the hell somebody wants to tear your heart apart. Oh, why, oh, why, oh, why, oh, why, oh, why? Why do them people have to tell you lies?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ould ever show. I can't explain. Why do some people have to be that way? I can't take much more. I can't ignore. I have to let you know what's in my heart. If I never ever say that I love you, just remember, girl, I'm saying I do. You can know that from this moment you are always in my heart. If I never ever say that I love you, just remember, girl, I'm saying I do love you. You'll be always in my heart. They're not the ones who'll be there for you when you need someone to turn to. They won't be anywhere when things start falling down. Oh yeah, yeah. They're only in it to confuse you, so they could turn around and use you. But it can happen, it won't happen, girl, as long as I'm around. Oh, why, oh, why, oh, why, oh, why, oh, why? Why do some people have to tell you lies?
그럼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올담 공단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골 주제이기도 하죠. 네. 그 중에서도 노후산단의 안전 문제를 다룬 기사가 하나 있어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산단 안전 문제요. 네, 그 원래 이제 노후라는 뜻이 오래되고 낡은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노후 산업단지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재해나 대형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죠? 네, 맞아요. 이게 문제는 이러한 노후산단이 전국 1312개 산업단지 중에서 무려 500여 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지난 5년간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 현황 이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 사고나 뭐 이렇게 재산 피해가 1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등이 일어난 사고 다 포함해서 보니까 총 110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중에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107건. 그러니까 절대 다수인 거죠. 그쵸. 네, 네. 저도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반월공단에서도 10건이 있고 또 시화공단도 5건의 대형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보셨군요. 네. 이게 정부가 그래서 2015년부터 이게 특별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 법을 만들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조세 뭐 이런 감면 그리고 규제 특례 등을 시행하면서 이 같은 대형 사고를 막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에게도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위험한 공간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난 6월에 구자근 국회의원이요. 그 노후 거점 산단 발전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이 법을 좀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출연금 그리고 정부 외 기부금품 그리고 기금 운영 수익금 뭐 이런 것들을 발전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렇게 조성된 기금은 노후 산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그리고 산단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그리고 뭐 긴급 유지 보수나 뭐 조사 연구 이런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후 산단의 개선을 위해서 기금을 형성하고 정부가 출연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는 어떤 면에서는 뭐 좀 진전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많은 의문을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의문이 남는 거죠? 먼저 노후산단 특별법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긴 법 이름 있잖아요. 예. 예, 이 특별법을 좀 살펴보면요. 노후산단 개선 사업을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일컬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뭐 산업단지 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행 사업자에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민간 기업들이에요. 네. 예.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은 노후한 공장 설비를 개선해서 안전한 공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조업 중심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지어 올려서 임대하는 등의 개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산업단지의 본질보다는 개발 이익이 남는데 더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구자군 국회의원의 이 발전기금안대로라면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서 민간 자본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제정된 노후 거점 산단 특별법은 입주 기업 및 근로자 환경 개선, 지역 산업 활성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들을 제정 이유로 내세웠는데 시행 9년째를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산업단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산업단지가 뭐 부동산 개발 이익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역시도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산업단지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리되고 점검되어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노후한 산업단지라면 더욱 그 관리와 점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후한 설비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산업단지 노후 설비에 관한 관리나 감독 권한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 부여해서 노후 설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노후 설비 특별법 이라는 것을 제정을 요구하고 있기도 해요. 노후설비 특별법은 지난 월담에 공단 뉴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근데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시급한 건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쌓고 운용하는 또 하나의 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소식입니다. 네. 공장 화재로 32분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의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 그리고 파견업체 메이셀 실경영자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복잡한 고용 형태에 대해서 일단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아리셀이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업무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인력업체인 메이셀은 불법 파견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사가 일어난 지 무려 75일 만에 이루어진 구속인데요. 수사 브리핑을 보니까 어쩌면 예견된 참사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노동자들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 소방교육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대피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심지어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출입카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저 또한 어떤 말로 이 분노를 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상구를 사용할 권리조차 없었다는 게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아리셀의 복잡한 파견 구조에 대해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초기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그 인력 공급 업체인 메이셀뿐만 아니라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불법 파견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코넥은 한신다이아라는 업체에서 인력 공급을 받았는데요. 한신다이아가 바로 메이셀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셀이 아리셀과 주소도 같고
같고 사실상 하나의 인사부서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에스코넷과 한신다이아도 이런 마찬가지 관계이라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모회사, 자회사, 파견업체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주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사의 근원인 이주 노동자 중간 착취, 불법 파견의 문제가 단지 아리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실은 산업단지에서 아리셀과 같은 고용 상태는 흔치 않게 볼 수 있죠. 맞아요. 멀리 갈 것도 없죠. 바늘공단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인력업체를 통해서만 인력을 구하는 게 거의 정설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고용구조에서 불법 파견이냐 합법 파견이냐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파견업이 횡행하면서 인력업체들은 직업 속에 뭐 알선, 파견, 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그것은 종종 불법을 감추기 위한 위장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아리셀 참사에 대해서 노동부의 판단은 불법 파견이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고용을 외부화시켜서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 그리고 진짜 사장들에게 그 책임을 제대로 물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안전교육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만 해야 하는 노동자들, 매일매일 팔려가듯 일용직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 비상구 열쇠도 없이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테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이제까지 어거지로 대충 살아온 것 같아. 지내다 보면 다 괜찮아지겠지 뭐 그럴지도 몰라. 모든 게 멀어질 땐 그럴 땐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직 너를 sign up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we'll drive 멀리 너의 소식 온종일 또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괜찮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내 걱정 마. 못 견디게 보고 싶고 그럴 땐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직 너를 sign up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we'll drive. 견디게 보고 싶고 그럴 때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너의 사이로 그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보자 하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보자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너의 사이로 그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보자 예, 가수 김현철의 드라이브 함께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이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산업재해 예방 자금을 신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자금은 산재 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9월 2일부터 이미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산재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작업 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거네요. 네, 경기도는 이 자금으로 유해 기계 교체나 안전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는 생각인데요. 이를 통해서 소규모 업체들이 안전한 일터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기업 운영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저리융자라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폭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소규모 업체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큰 효과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지원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해야겠다는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올담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나마 사업주가 일터 안전을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지원일 뿐인 거잖아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일터 안전을 점검하고 진단하는데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특히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바늘공단에서는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해당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사업주가 설사 회피를 하더라도 필요한 기계 장비의 개선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네. 그 위험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함께 정부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도 감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8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네. 이곳에서 최근 4년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쭉 보니까요. 지난 4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총 366명 그리고 다친 노동자들은 3만 1,05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크기별로 좀 더 살펴보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76명 그러니까 48%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2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하면 전체의 81.3%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으로 돌아가신 이주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작은 사업장, 소규모 업체에서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건설업입니다.
190명으로 그러니까 한 51.9%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제조업이었고 116명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주노동자 수가 많아져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망자 수보다는 그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74명 중 이주노동자는 85명으로 9.2%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812명 중에 85명으로 비중이 10.4%로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전체 사망자 213명 중에 24명으로 11.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취업한 이주 노동자는 전체 3.2%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망 사고 비중이 따져보면 이에 4배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아리셀 참사에서처럼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된 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일자리를 메우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라는 거네요. 거기에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 주로 작은 사업장이라는 점, 그리고 그 작은 사업장이 대부분 법적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수치가 나온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분석을 발표한 대구 안실련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일터 그리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공단 뉴스 소식은 이게 마지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어느 때보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녹음 방송이다 보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깨끗한 음질로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된 공단 뉴스를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좀 힘들었습니다. 네, 중간중간 난관이 네, 많았죠. 네, 네. 앞으로는 저희가 대본을 좀 입에 맞게 잘 수정해서 오늘과 같이 우여곡절이 없는 그런 매끄러운 진행 할 수 있도록 51회차를 맞는 이번 방송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님?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기대를 많이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숙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go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get on. I know that we'll have a ball if we get down and go out and just lose it all. I feel stressed out, I wanna let it go. Let's go way out, spaced out, and losing all control. Fill up my cup, Mazel tov. Look at her dancing, just take it off. Let's paint the town, we'll shut it down. Let's burn the roof, And then we'll do it again.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and do it, and do it. Let's live it up and do it, and do it, and do it, do it,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Cause I go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good nigh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good night. I feel tonight's the night. Hey, let's live it up. Let's live it up. I got my money. Hey, let's spin it up. Let's spin it up. Go out and smash it. Smash it. Like oh my god. Like oh my god. Jump out that sofa. Come on. Let's get off. Fill up my cup. Drink. Mazel tov. Look at her dancing. Move it, move Just it. take it off. Let's paint the town. Paint the town. We'll shut it down. Shut it down. Let's burn the roof. And then we'll do it again.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And do it. And do it. Let's live it up and do it. And do it. And do it. Do it.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Do it. Do it. Do it. Here we come. Here we go. We gotta rock. Easy come. Easy go. Now we on top. Feel the shot. Body rock. Rock it. Don't stop. Round and round. Up and down. Around the clock. Monday,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Friday, Saturday, Saturday to Sunday. Get with us. You know what we say. Party every day. Party every day. And I'm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good night. I'm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good night. 앞서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좀처럼 운동에 나설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국제학술지 BMC 여성 건강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자 하는 중년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운동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주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이 지닌 여러 가지 책임과 역할에 기인하는 시간 부족, 그리고 야외 운동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날씨 문제, 또 여성이 일상생활에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과 성향, 함께 운동할 가족이나 친구의 여부, 운동 경험에서 스스로의 동기부여, 육아에서의 사회적 지원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규칙적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내의 조사로는 2023년 국민체육생활조사가 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 참여를 위해 우선해야 할 조건으로 64.6%가 운동 가능 시간의 증가를 꼽았고,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가 54.5%, 운동 지출 비용의 여유 34.6% 순이었습니다. 규칙적 운동을 중단한 이유에 있어서도 운동 가능 시간 부족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운동 행위, 운동 환경 및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고 운동 행위에 따라 운동 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비교 연구한
2008년의 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주변에 걸을 수 있는 길이나 운동센터가 있는지, 함께 운동하는 파트너가 있는지, 그리고 운동에 대한 조언, 계획 수립, 경험 나누기, 긍정평가를 해주는 사회적 지지가 있는지가 영향을 주고 있었고, 육아나 가사일과 관련된 지지는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마치 개인의 핑곗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 돌봄 문제를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야기하는 것, 기후위기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걷고 달리기에 안전한 길이 사는 곳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Achilles and his gold, Hercules and his gifts, and Spider-Man's control, and Batman with his fists. And clearly I don't see myself upon that list. But she said, where'd you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kis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the testaments they told, the moon and its eclipse, and Superman unrolls the suit before he lived. But I'm not the kind of person that it fits. She said, where'd you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mis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Where'd you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kis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the testaments they told, the moon and its eclipse, and Superman unrolls the suit before he lived. But I'm not the kind of person that it fits. She said, where'd you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mis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Where'd you wanna go?